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보도국 국제부를 연결해서 나라 밖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위안화가 내일부터 국제통화기금, 이 IMF의 특별 인출권 통화 베스킷에 편입된다, 이런 소식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 위상에 걸맞게 위안화가 세계 기축통화로서 미국 달러화와 경쟁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중국 위안화는 10월부터 국제통화기금 IMF의 특별 인출권, 즉 SDR 통화 바스켓에 편입되는데요. 이로써 위안화는 미국 달러와 유로, 일본 엔, 그리고 영국 파운드 등 다른 4개 통화와 함께 특별 인출권 바스켓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중국이 글로벌 금융체계로 융합됐음을 의미합니다. 네. SDR에 편입됐다고 해서 당장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위안화 거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달러와 패권이 흔들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금융 질서에 큰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그럴 경우 영국의 EU 탈퇴와 맞물려서 세계 금융 허브가 중화권으로 이동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이거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자, 화제를 바꿔서요. 4년 뒤인 2020년에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개최 비용이 예상보다 수십조 원이나 늘어서 비상이라고요? 네, 일본이 올림픽 유치에 나섰던 지난 2013년 8조 원 남짓이던 개최 비용이 불과 3년 만에 4배인 32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740억 원이면 짓는다던 조정과 카누 경기장이 무려 7배가 넘는 5,300억 원으로 불어났고요. 수영 경기장은 3,000억 원, 그리고 배구 경기장도 2,400억 원이 더 늘었습니다. 시민들도 인건비나 물가 상승분을 고려해도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인데요. 그러게요. 예, 도쿄도는 이들 3개 경기장의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신설 예정인 7개 경기장도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조직위가 도쿄도의 하부 조직이 아니라며 불쾌감을 드러낸 상황이어서요. 양측의 조정 작업 과정이 순조롭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인류 최초의 해성 탐사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로제타 12년에 걸친 임무를 마치고 최후를 맞이한다, 이런 소식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로제타가 오늘 12년 6개월의 긴 여정을 마치고 소멸합니다. 로제타는 지난 2004년 3월 지구를 출발한 뒤 10년간 65억 킬로미터를 날아서 2014년 8월 해성 67피에 근접해 탐사 활동을 해왔는데요. 유럽 우주국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저녁 8시 20분, 2시간쯤 뒤죠. 로제타의 현재 궤도를 벗어난 뒤 해성 67피에 충돌해서 자멸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로제타는 해성을 향해서 하강한 뒤에 15m 거리에서 표면 구멍을 촬영하는 임무를 마지막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이 해성에 근접해서 탐사 임무를 수행하고 네. 충돌해서 소멸하는 명령을 받았군요. 네, 왠지 좀 이 비감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자, 이 끝으로 흥미로운 소식이 또 있네요. 뉴질랜드에서 3살짜리 꼬마가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 사는 3살 남자 어린이가 그 주인공입니다. 100만 뉴질랜드 달러, 우리 돈 8억 원짜리 복권에 당첨됐다는 소식인데요. 네. 뉴질랜드 언론은 이 아이가 투자 신탁 복권인 보너스 본드의 100만 달러 당첨자가 됐다면서 사상 최연소 당첨자라고 전했습니다. 이 아이 아버지는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보너스 본드 계좌를 개설했고요. 계좌에는 250달러, 우리 돈 20만 원이 들어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보너스 본드는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매달 추첨을 통해 20달러에서 100만 달러 사이의 상급을 지급한다고 하는군요. 네, 지금까지 국제부였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네. YTN 국제부의 조수현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이 국정감사 파행 관련 얘기 이번 주 내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방송하는 저희도 답답하고 이 지켜보는 국민들 역시 마찬가지 심정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다행은 새누리당 내에서도 국감 복귀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자, 어제 비박계 의원들 전국 정상화를 위한 긴급 모임을 가졌습니다. 자, 새누리당 이해훈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의원님 국감 복귀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저는 아무래도 그런 편이죠. 네.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국민들 민생 문제나 국가 안보나 해결에 대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네. 국회에서 빨리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드려야 국민들도 마음 편히 생활하지 않으시겠어요? 네. 근데 국회의원들은 이런 거 해결하라고 국민들이 그 아까운 세금으로 월급 주는 사람들인데 저희들이 국감도 못하고 일을 처리를 못하고 있으니까 국민들 뵐 면목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국감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딱 한 번 하는 건데 이게 그렇죠. 이제 국회 역할의 꽃이거든요. 네네. 사실 알파와 오메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삼권 분립이잖아요. 입법, 네. 사법, 행정. 근데 이 입법부인 국회는 행정부인 정부가 제대로 하나하나 국민들께서 감시 감독하라고 세워놓으신 기관이잖아요. 네. 그 정부가 일을 제대로 했나 1년 중에 일을 딱 감시 감독하는 이게 국감이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꽃이라는 표현까지 써주셨고요. 이 국회 업무의 네. 시작이자 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국감 못한 채 5일이 지나고 있어서 그럼 의원님 굉장히 답답하시겠어요? 네, 너무 답답합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네. 또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좀 발이 묶여 있죠. 네, 어제 조간신문 새누리당이 낸 광고 보니까요. 네. 일하고 싶어서 미치도록 일하고 싶다 이런 이제 표현 문구를 봤는데요. 네. 자, 그런데 어제 비박계 의원들이 좀 긴급 모임 소식이 전해졌어요. 참석하셨습니까? 네, 참석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 국회 정상화의 수순이나 조건 혹은 방법 관련해서 좀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가능하면 좀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자. 거기에 이제 우리 모두는 저희 자신뿐만 아니라 지도부도 꼭 좀 노력을 해달라. 네. 그보다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 거는 이제 이 모든 사태의 발단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 정세균 국회의장님이 좀 더 책임 있는 노력을 먼저 해 주시라. 네네. 이런 여러 가지가 촉구가 되고요. 네. 그리고 지도부도 너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단식이다. 네네. 극한 투쟁. 물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좀 더 마음을, 여러 가지 여지를 좀 열어놓고 고민을 해 주시라. 이런 네. 저희들의 이제 고언을 좀 드렸습니다. 아, 당 지도부와 이 정세균 의장 쪽에 다 좀 바람이 있으시군요. 왜냐하면 네네. 하도 지금 상황을 언론에서는 벼랑 끝 대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양쪽 다 정말 조금이라도 틈을 안 보이는 좀 살벌한 상황까지 느껴지는데요. 네. 자, 그런데 지금도 당 지도부는 당 방침을 어기고 국감에 참여하면 책임을 묻겠다. 이런 입장은 바뀌진 않았죠? 예, 어제까지 그런 걸로 알고 오늘도 별로 입장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김영우 의원은 이 국방위를 열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징계를 받게 될까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말은 징계하겠다라는 말로 들리거든요. 네네.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이제 보면 지금 소위 말하면 당론을 어기고 개인 행동, 일탈 행동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네. 일탈을 하면서 국감에 참여하는 행위는 이것은 이제 해당 행위다라고 이제 규정을 했거든요. 네. 과거에 해당 행위를 하신 분들에 대한 징계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제명을 하거나 탈당 권고를 하거나 네. 또 아주 낮은 징계로는 사회 봉사 명령을 내리거나 이런 네, 일들이 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다 가능하다고 열려 있다고 봐야죠. 아, 가능하다. 그런데 오늘 네. 또 보니까요. 유승민 의원은 대학에서 특강을 했는데 네. 김영우 의원이 징계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공감을 가지는 의원들이 상당히 다수입니다. 네네. 그 공감은 다수이나 지도부의 입장은 지금 좀 엄혹한 상황이군요. 네, 지도부가 좀 굉장히 강성 의원들로 좀 구성되어 있는 네. 상황이죠. 아니,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국회가 지금 왜 이 지경까지 왔나 복기를 해보면요. 김재수 네. 장관 인사청문회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발단이죠. 네. 그런데 최근에 이 의원님께서
네. 김재수 장관이 일찌감치 사퇴했더라면 대통령 부담도 안 되고 당이 이런 고생 안 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어떤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융단 폭격을 당하셨다 그러던데 고초를 좀 네. 겪으셨습니까? 네, 뭐 일부 몇몇 강성 의원님들께서 뭐 해당 행위다, 뭐 잘라내야 된다 이런 뭐 굉장히 극한 발언을 좀 하셨어요. 네, 극한 발언을 들으셨군요. 네. 그러면 왜 그런 판단을 하고 인터뷰에서 말씀하시게 된 건가요? 사실 저는 이제 김재수 우리 장관님께서도 참 하고 싶은 말씀은 많으시겠지만, 네. 또 국민의 눈으로 보면 그 어머니를 의료보호 대상자, 이 의료보호 대상자는 하루 최극빈자들이 선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의료보험료도 면제받고 무료로 의료 혜택을 받는 그런 분들이죠. 네. 어머니를 의료보호 대상자로 등록 한 10년간 한 것 같아요. 네네. 2006년부터 했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그 바로 윗계층 차상위 계층으로도 등록해서 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한 2,500만 원 정도의 부당 수급을 했다고 되어 네, 있어요. 네. 근데 본인이 아마 이걸 인정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하는 기간에 이게 드러나자 본인이 이걸 이제 정정해서 바로 잡기는 했대는데 그게 네. 바로 올해 5월이니까 거의 한 10년간은 이렇게 부정수급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실수로 또는 모르고 아니면 제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라, 제 부족함이었습니다 하고 네. 좀 하셨으면 좋은데 뭐 SNS나 이런데 내가 흙수저라 무시당해서 이런 맞습니다. 은혜를 받는 거다 이렇게 막 성토를 하시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예, 좀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안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때 그냥 이렇게 막 그 때문에 이 분란이 돼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런 태도와 인식을 가지고 계시면 정말 이 중요한 부처에 수장이 되시면 참 걱정이 앞으로 더 많을 거 아닌가 네네. 그런 걱정이 있어서 그때 이분이 오히려 차라리 자진 사퇴를 했더라면 대통령도 이렇게 고생 안 하시고 부담도 안 되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을 그냥 드렸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역대 장관들도 보면요. 그 네. 흠결이 해임에 해당하느냐 아니냐는 기준과 상관없이 뭐 국민정서법이라든가 혹은 네. 국정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억울할지라도 사임한 적도 왕왕 있지 않습니까? 많죠. 그러니까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무적 판단은 어땠을까 하셨던 말씀이군요. 네. 그럼 야당이 통과시킨 해임 건의안에 뭐 일정 부분 동의하시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사실 야당이 발의한 해임 건의안이 뭐 이게 불법이다 아니다 지금 논란이 많은데 그렇죠. 저는 사실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네. 이게 뭐 불법인지 아닌지 제가 판단할 그런 전문성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헌법 63조를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거기는 보니까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회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네. 이렇게만 돼 있고 맞습니다. 절차 요건만 규정하고 있어요. 네. 그 해임을 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규정은 어떤 말도 한 마디도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걸 헌법이 또 앞으로 하위 법률이나 시행령에 사유를 규정하도록 위임한 부분도 없어요. 네. 그래서 법률이나 시행령에도 전혀 사유에 대한 규정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법적 책임만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걸로 네. 통설이 폭넓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사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정치적 책임까지 해임은 물을 수 있다. 이게 이제 통상적인 견해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해임 건의를 꼭 직무를 뭐 철저하게 따져서 해당 요건이 있느냐 없느냐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에서의 하나의 수단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대목인데요. 지금 우선은 이 김재수 장관 측, 또 농림부 측, 청와대 측, 어제 새누리당의 그 조간신문의 이 광고도 이 김재수 장관의 문제를 해명하는 데 다 내용이 할애돼 있더라고요. 네. 너무 이 양쪽이 다 집착돼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좀 우려도 드는데요. 자, 그러면은 또 반대 측면에서요. 지금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타겟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 아닙니까? 네. 이정현 대표가 사퇴하던지 내가 죽던지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출구가 어디 네. 있을까요? 근데 저는 사실 누가 사퇴하고 누가 죽고 이렇게 네. 해가지고 답을 찾기가 참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그렇다고 뭐 정 회장님이 사퇴하실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렇다고 이정현 대표가 언제까지 무한 단식을 하기도 네. 쉽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우리 여야의 참 어느 사회나 보면 원로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시잖아요. 네. 결정적일 때. 우리 전직 국회의장들이 계십니다. 여당 측 국회의원도 계시고 국회의장도 계시고 야당 측 국회의장들도 그렇죠. 다 계십니다. 네. 이런 원로들이 좀 나서주셔서 중재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밑으로. 정 의장도 좀 설득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우리 이정현 대표도 좀 이렇게 설득을 해 주시고 그래서 중간 접점 어딘가에 이 두 분이 좀 나오셔서 절충이 될 수 있도록 어느 사회나 보면 꼭 이렇게 사회가 극단으로 치달을 때는 과거에 예를 들면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처럼 네. 어느 사회나 국부에 해당하는 어른들이 계시잖아요. 중심을 잡아주실 수 있는 분. 우리 정치권에도 그런 원로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원로들, 어른들 이런 분들이 좀 나서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 저희들 20명 정도 해당하는 중진호 의원들이 네. 중심으로 모였잖아요. 네. 제가 거기서 그런 건의를 했어요. 그 중진들 이제 소위 말하면 원로들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다 각자 좀 찾아가서 네. 부탁을 좀 드리자. 원로들이 역할을 네네. 하실 수 있도록. 근데 뭐 한 사람 두 사람이 역할을 해도 될 일은 아닌데 여기 모인 우리 20몇 명이 맨투맨으로 다 원로들을 접촉하고 찾아가서 청을 드리자. 네. 네,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좀 나름 물밑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제안에 좀 동의 분위기는 괜찮았습니까? 모두가 다 박수 쳤어요. 아, 그럼 이제 이 원로들을 좀 찾아가서 네. 중재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시작이 되겠군요? 네,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아, 어제부터 네, 시작이 나눠주십사. 됐다. 네. 한번 좀 어떻게 뭐 이 되기를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사실 네. 의원님 아시죠?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계속 인터뷰를 하면서 확인을 해본 네. 바 정세균 의장은 개인적 결단을 해도 결코 국회법상 사퇴할 수가 없더군요. 네.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한요. 그게 본회의에서 네. 그게 받아들여져야 되거든요. 근데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시지만 국회 구성이 지금 여소야대로 구성이 돼 있어서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모두 찬성을 하면 이게 받아들여지지를 않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 지도부와는 약간 지금 이제 입장이 다르시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새누리당 내에 계시니까 네. 지금 이 벼랑 끝 대치 상황에서 지도부도 플랜 네. B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지도부도 지금 이제 강성으로 보이긴 하지만 다 합리적이고 당을 생각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강한 투쟁을 하시면서도 이 투쟁 이면에 어떻게 보면은 플랜 B를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통상 국회에서 표면적으로는 대치 상황이어도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거나 혹은 뭔가 합의 안들을 조절하고 있다거나 하는 것들을 이제 종종 보잖아요. 그런데 좀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걱정되는 상황이요. 지금 네. 3일에 이 정세균 국회의장 해외 순방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새누리당은 네. 정 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잖아요. 그다음에 또 해외 순방 때의 일탈에 대해서 지금 의혹을 폭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사실 정 의장 입장에서 좀 이정현 대표 단식 화해 제스처로 찾아가서 말리고 싶어도 지금 움직이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런 부분이 이제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많이 걱정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좀 이렇게 봉합이 되는 방향과 좀 역행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되는데 네. 지도부가 저보다 현명하신 분들일 테니까 분명히 뭔가 묘수가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기대감만 갖고 있습니다. 네. 자, 비상한 방법 이렇게 이제 이정현 대표가 이야기하고 이제 단식으로 바로 들어갔는데요. 자, 네.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이 국민들이 새누리당 네. 지지층도 있고 뭐 야권 지지자도 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동층도 있겠는데요. 네. 결국 내년 대선이 빅 이벤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제일 관심사죠. 이정현 대표의 정치력, 대선까지 당을 이끌고 갈 리더십에 대해서 지금 오히려 당 내부나 지지층 네. 쪽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쪽도 나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네. 그분들이 많이 또 전화들을 하시죠. 연락을 하시는군요. 네, 뭐 전화들 많이 주셔서 힘들어요. 근데 이제 저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뭐 한꺼번에 모든 일을 다 배우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이정현 대표도 이런 일을 계기로 성장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대선까지는 사실 1년 이상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이 시간이 인생에 있어서 보면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하루에도 정치권에서는 롤러코스터가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요. 네네.
그런 정치권의 특성을 감안하면 사실 1년이라는 시간은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년이라는 이 시간이 훌륭한 리더로 성장하기에 충분한 시간일지도 몰라요. 알겠습니다. 기다려보죠. 한번 기다려보죠. 말씀 듣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이혜훈 의원이었습니다. 연아가 좋아할 수 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 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평범한 날에도 좋은 일 있냐는 말을 듣는 그런 기분 아세요? 모든 것은 힘있는 피부로부터 환하고 탱탱하게 피부에 다시 힘을 채우세요. 기대 그 이상의 변화. 아이오페 슈퍼바이탈 크림. 좋은 기름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준다. S-오일. 고객님 사랑합니다. 배우 박서연이에요. 회식 후 운전이 어려울 땐 꼭 2588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 있잖아요.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2588 대리운전아 고객님을 부탁해.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보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와 독산역이 만나는 곳. 이 편한 세상에 주거 혁신이 시작됩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착공, 신안산선 개통 예정으로 편리함 도심 접근과 서울 지벨리 비전까지 누리세요. 이 편한 세상 독산 더 타워. 문의 802-4500 9월 분양 대림. 고속도로에서도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한가위 명절을 맞아 준비한 9월의 혜택. 지금 스파크 구매 시 100만 원 할인. 또는 36개월 무이자 할부. 스파크 한가위에도 잘 나가네. 현금 할인 60개월 4.9% 할부 이용 조건. 할부 원금 500만 원 이상. 9월 30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